안녕하세요. 한양통번역사 토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통역사가 통역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준비해서 행사 당일엔 어떻게 통역을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프리랜서 통역사로 행사를 의뢰받았을 때와 인하우스 통역사로 사내 행사를 통역할 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프리랜서 통역사의 경우에는 행사 전에 주최 측과 이야기를 하면서 요율이라든지 통역 환경 같은 것을 조율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인하우스 통역사의 경우에는 이런 조율의 여지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사내 행사 통역을 맡았을 때 어떻게 그것을 준비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제가 이번에 통역할 행사는 총 3시간짜리 워크숍이에요. 회사 보안상 행사의 내용이라든지 제목은 노출할 수 없지만 어느 행사든 준비 과정과 통역 과정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동시통역의 경우에는 2명의 동시통역사가 짝을 지어서 20분 내외로 번갈아 가면서 동시통역하는 것이 관례인데요. 행사 사전 자료가 적고 난이도가 높을수록 더 짧은 시간을 번갈아 가면서 통역합니다. 저는 저희 팀 내 통역사가 저뿐이라서 혼자 3시간을 다 통역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사실 혼자 한다는 것이 너무 막막하긴 하지만 회사 사정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아무튼 넋두리는 그만하고 얼른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전 자료와 일정표를 받습니다. 사전 자료가 없으면 통역 준비가 정말 힘듭니다. 사전 자료 없는 통역은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느낌인데요. 통대 시절 한 교수님께서는 통역사는 전문가들이 모인 곳에서 가장 비전문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맞습니다. 각 분야에 잔뼈 굵은 전문가들이 모이는 행사에서 사전 자료 없이는 전문 용어가 난무하는 행사를 통역하기 정말 어려운데요. 제가 오늘 하는 행사는 사전 자료가 거의 없는 행사이긴 하지만 관련 내용을 비슷한 행사에서 전에 해본 적이 있어서 복습하고 가려고 합니다. 일정표와 자료를 뽑아서 준비합니다. 뽑은 일정표를 책상에 세워놓기 위해서 받침대를 준비해요. 모니터에 띄우고 봐도 되지만 줌으로 진행되는 행사여서 줌창을 계속 띄워놓아야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료는 프린트해서 책상에 세워놓는 게 편하더라고요. 미니 스테이플러도 있으면 편합니다. 다이소에서 싸게 샀는데 아주 유용해요. 자료가 다 흩어져 있으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스테이플러로 묶어서 자료들을 정리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부스에서 통역할 때는 자료와 글로서리를 부스 벽에 붙여놓고 통역을 합니다. 어차피 자료를 많이 뽑아봤자 통역할 때 화면 보랴 자료 보랴 바쁘기 때문에 최대한 통역 전에 모든 자료를 숙지해 가야 됩니다. 행사 당일에는 일정표와 간단한 글로서리 정도만 잘 보이는 곳에 세우거나 붙여놓고 통역합니다. 뽑은 자료를 공부합니다. 사전 자료가 많은 행사도 또 거의 없는 행사도 있는데요. 사전 자료가 많으면 수백 장짜리 PPT를 보면서 몇 날 며칠 고생하기도 하고 사전 자료가 없는 행사는 어떤 내용이 나올지 두려움에 떤다는 점에서 결코 쉬운 통역은 없는 것 같아요.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구글링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정기 행사인 경우에는 이전에 치러졌던 행사를 찾아보면서 행사의 분위기와 형식을 익힙니다. 처음 열리는 행사의 경우에는 행사와 연설자에 대한 내용을 닥치는 대로 공부를 해갑니다. 사전 자료는 키워드는 형광펜을 치고 중요한 단어나 어려운 단어는 나중에 글로서리로 정리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종이에 따로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시역하면서 동시 연습을 합니다. 파트너가 있는 자료는 사전 자료를 구어체로 바꾸어서 녹음한 다음 서로 보내서 동시 통역 연습을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워낙 시간도 촉박했고 또 사전 자료가 거의 오지 않아서 시역만 했습니다. PPT의 경우는 원본인 영어와 제가 따로 번역해 놓은 한국어본을 동시에 띄워놓고 번갈아 보면서 표현을 익힙니다. PPT가 오는 경우는 PPT를 그대로 띄워놓고 또 그대로 읽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듣고 통역해야지 라고 하면 속도가 너무 빨라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PPT의 경우는 사전에 꼭 번역을 해놓으면 좋습니다.
간혹 행사 측에서 영상 자료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 측에 문의를 해서 영상도 동시 통역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 꼭 물어봐야 되는데요. 영상은 괜찮아요 라고 하시면 정말 꿀입니다. 영상이 나올 동안은 강같은 휴식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도 통역을 요청받는 경우에는 영상 속 음성을 딕테이션 한 후 번역해 가야 됩니다. 영상에 나오는 말들은 맥락이 있고 속도감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동시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죠. 간혹 현장에서 예정에 없던 동영상을 들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정말 힘듭니다. 글로서리를 준비합니다. 사전 자료에서 뽑은 키워드와 PPT 자료에 있던 키워드들을 모아서 정리합니다. 글로서리가 너무 많으면 찾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무용지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달달 외우고 정말 안 외워지는 것만 모아서 한 장 정도로 프린트합니다. 연설자의 악센트와 친숙해지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특히 연설자의 악센트가 익숙하지 않을수록 통역의 피로도는 훨씬 증가합니다. 연설자의 영상이 사전 자료로 오면 정말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구글링을 열심히 해서 연설자의 동영상을 찾아서 연습하고 없는 경우는 같은 국적의 같은 성별의 사람을 찾아서 연습을 합니다. 다행히 이번 연사는 전형적인 미국 발음이네요. 그래도 유튜브에 연설자의 영상이 하나 있어서 미리 악센트에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통역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나요? 간혹 통역사의 요일을 듣고 놀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 통역 시간은 짧더라도 통역 준비는 짧게는 몇 시간부터 몇 달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전 자료를 요청드리면 통역사는 영어 잘하는데 그냥 와서 그대로 하면 안 되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에 가장 비전문가인 통역사가 사전 자료 없이 와서 좋은 통역을 하기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물론 이상적으로는 그 분야의 지식이 해박한 통역사가 와서 통역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으니까요. 네, 오늘은 약간 제 개인적인 넋두리도 들어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행사 당일 통역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